자, 제 이름은 강의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이틀 연속 2회 연속이죠. 2회 연속으로 여러분이랑 강의를 진행할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비즈니스 스킬 중급이죠. 이게 한 달 전에 했나요? 네.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초급 해서 그때는 프로 비즈니스맨의 그런 비즈니스 스킬, 그 다음에 뭐 했죠? 기억이 안 나냐?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독서법. 또 뭔가 하나 있었는데요.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그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초편을 수강을 안 하셨으면 수강을 하고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일단은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띵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그 생각들이 고스란히 페이퍼로 담아지는 게 뭘까요? 그냥 보고서나 제안서예요. 그러니까 보고서하고 제안서의 스킬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보고서나 제안서 기획서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차라리 스킬은 안 좋아도 돼요. 내용이 좋으면 스킬은 조금 묻어내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 없이 스킬만 좋은 걸 뭐라고 할까요? 잔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잔재주. 네, 별 내용 없는데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할까? 대학생들의 그런 제안서나 기획서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들어와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러면 더 황당하다라는 거죠. 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획서나 제안서 이런 보고서가 겉이 진짜 화려해.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없어. 이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짜증이에요. 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녔을 때 제 후배가 있었는데 제 후배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리포트를 내잖아요. 리포트를 내면 걔 이름은 기명 안 할게요. 그럼 언제나 이쁘게 리포트를 쓰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면은 껍데기도 이렇게 사서 하고, 그 다음 리본 달고, 그 다음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걸 걔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조교였을 때, 제 교수님, 평가를 하는 사람이죠. 교수님이 걔 리포트가 오면 알아요. 걔 거구나. 왜? 너무 화려해. 얘는 보고서를 쓰라고 하고 뭘 쓰라고 하면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판넬에다가 뭐를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 많으니까, 화려한 장식이 많으니까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의 내용이 아니라 기대 매니지먼트예요. 대부분. 기대가 높은데 이만큼밖에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고, 기대가 없는데 이만큼 하면 기대 외로 일을 잘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걔가 이제 교수님이 기대를 올려놓는 거야. 기대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면 나쁜 보고서는 아니에요. 나쁜 리포트도 아니에요. 공감대가 없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씨를 줄 수는 없어. 왜요? 얘 와서 울어요. 얘 와서 운다고요. 왜요? 자기가 지금 한게 있는데 씨를 주면 울죠.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 입장에선 걔한테만 보고서를 받는 게 아니죠. 리포트를 받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 교수님이 걔한테 A를 주면 그 다음 리포트, 다음 보고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리본 붙인다고요. 더 화려하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100%가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80% 장신구에 붙이는 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기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예요? 내용이 A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C도 애매하죠. C 하면 걔가 또 미안하잖아요. 노력했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그런 사람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일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일하기가. 왜? 다시 해야 돼요, 대부분.
보통 이런 사람들은 몇 점을 받을까요? B 마이너 정도 받는다는 B 마이너.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도 하고 저는 이제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입장에서 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 나눠지는데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나 뭐 이런 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거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뭔가 이렇게 노하우나 이렇게 뭐 비법을 원하죠. 근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사고력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 초급 들으셨죠? 초급 들으셨고, 초급 들으셔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생각이 막 류인수 씨? 좀 바뀌는 부분이? 조금 쉬워져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던 게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어 보이면 그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이제 잠깐 계속 리뷰는 해요. 그러나 폭넓게는 제가 이제 기초반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하면 이제 중급을 못 나가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잘 보면 제안서 쓰시고 보고서 쓸 때 중급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표현력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능력이 보여지지 않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서 쓰고 제안서 쓸 때, 특히 제안서 쓸 때 실력이 좋아야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능력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취업돼요? 능력이 있어 보여야 취업되는 거예요. 실력은 일해봐야 알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 애랑 일 안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을 못하던 일을 하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못할 것 같으면 일을 안 한다고요. 어떤 애랑 일하고 싶어요? 잘할 것 같은 애랑 일하는 거예요. 잘할 것 같은 애랑.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역시 잘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랑 일하고 싶어서 어떤 애를 찾아요? 내가 걔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자 질문 하나. 여러분이 새우깡을 먹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새우깡을 그러니까 저기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뜯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요? 맛없으면 안 사세요? 뜯어보고 먹어보다 맛없어 이거 안 살래요 하면 아저씨가 죄송해요 맛없는 것 갖다 놔서 이래요? 뜯는 순간 산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무슨 리스크가 많아요? 재무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뜯을 때 뭘 많이 고려해요? 마진날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맛없으면 어떻게 하를 고민한다고요. 그쵸? 근데 예전에 어떤 과자를 먹었어. 그건 내 돈 들여서 먹은 게 아니라 남이 먹던 걸 내가 이렇게 주워 먹었다는 것도 맛있더라고. 근데 거기 그 물건에 그 꼭다리에 보니까 이렇게 농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내 돈으로 가지고 뭘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확증이 있어야죠. 근데 제일 좋은 확증이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까보려고 하니까 이거 돈 내야 돼. 딱 보니까 근데 예전에 내가 되게 좋게 느꼈던 농심이란 마크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까기가 쉽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보단 뭐가 더 낫다고 했어요? 똑똑하게 보이는 게 뭔데요? 그 좋은 학교를 나온 애들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닌데 좋은 학교 나오면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똑똑하죠. 말이 안 되거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논리적 사고에 안 맞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나왔습니다. 전 무식하죠. 겸손이죠. 그죠? 이거 겸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왔습니다. 저는 똑똑하죠. 이건 말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훨씬 더. 딴 게 좋은 게 아니라, 그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인생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그죠? 한 번은 모르고 스쳐가고, 뭐, 한 번은 뭐 어쩌고 하도, 뭐 결국은 한 번도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질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양으로 승부 보고 있다라는 거죠. 100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번 성공하게 되면 인생 바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3번을 양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질로 승부 보려니까 뭐예요? 한 번 놓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회를 살리고 기회를 놓치고 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기초편 들으시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랄까, 기초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제대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초편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지지를 않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운데 딱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성공해요. 근데 이쪽으로 열심히 하자. 그러면요, 성공이랑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삽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계속 열심히 해, 이쪽으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알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죠. 그럼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러면 6년 동안 돌아오는 시간도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왜요? 6년 동안 했는데 다시 반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이제 6년 열심히 해봤자 제로 포인트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럴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던 대로.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맨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서 써고 뭐 해야 됩니다 하면 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했던 습관대로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장님이, 야, 이거 좀 어떻게 문제 좀 개선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통계로 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야, 그래, 이거 개선 좀 해봐. 이러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뭘 더 열심히 할 건데, 그러니까 틀렸던 방향을 가지고 야 다른 방향으로 해봐. 그런데 뭐야? 자기가 했던 방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죠. 자기가 틀린 방향을 더 빨리 하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첫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비즈니스맨의 기초적인 스킬법.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일반 비즈니스맨하고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의 차이 했었죠. 그죠? 분명히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공의 요인들은 다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기초편에 했던 거. 두 번째 했던 게 정보력을 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비즈니스 문서를 쓰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에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서 쓸 때. 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즈니스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잖아요. 참 재밌는 게 자동차를 배울 때는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자.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법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등산하려면 또 등산하는 법도 배우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달리기 하는 법을 배워요.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배우고. 유일하게 안 배우는 거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할 땐 비즈니스 법을 안 배워요. 비즈니스 법을 안 배우고 어떻게 배워요? 그렇죠? 우리 얘기했었죠. 기초편에서 침팬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법을 못 배우고 뭐야? 사수가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그게 그 침팬지랑 거의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수를 잘 만나면 출세하고 사수를 못 만나면 죽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 스케일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스케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움직이려면 힘센 애들은 그냥 힘으로 하자. 힘이 없는 애들은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힘이 없는 애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렛대. 지렛대는 뭔데요? 전략적 사고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보고서 쓸 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보고서 쓰거나 기획서 쓰거나 제안서 쓰고 모든 문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사장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고객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고객이 생각이 아니니까? 더 데스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네가 뭔데요? 그래서 간단해. 네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그게 유명해요? 그렇게 영향력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면 여러분이 뭔 말을 하든 중요해. 근데요, 별거 아니잖아, 보면. 그죠? 별거 아니잖아. 약자가 강자한테 말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별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설득을 어떻게 하는데? 그게 문제죠. 설득을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별거 아니야. 여러분,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하죠. 그럼 사장님은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해줘요. 오케이? 여러분, 별거 아닌 내가 보고서 잘 쓰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고서 잘 쓸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왜 잘 못 써요? 쓰는 거 많이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작업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왜 본인이 작업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렉처보다는 디스커션을 많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보고서,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열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요,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무덤덤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청중이 들을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와, 피터 드러커다. 강의료 1,000만 원. 하나라도 놓치면 내가 손해. 일단 이름에서 먹고 들어가자. 내가 이미 청중의 몸이 이미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요. 왜?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잭일치에 여러분이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야? 금싸라기 말이죠. 왜? 여러분, 그래서 위인전 읽어보면 다 뻔한 소리지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위인전 읽어보면 다 뻔한 소리라니까요. 그죠? 걔네들은 스케일이 필요 없어. 왜요? 걔네들은 직구를 던져도 다 들어가요. 왜요? 워낙 파워가 세니까. 시속 220으로 던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던지면 몇이나 나올 것 같아요? 내 말빨이. 한 30? 알이랑 머리죠. 아니, 많은 부분 가지도 않아. 여러분, 야구, 여기 가면 이렇게 투수하고 포수하고 되게 가까워 보이죠? 상당히 멀다고요. 가지도 않아요. 가다가 이렇게 땅볼 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타자를 아웃시켜버릴 때 이 시속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변화구를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리랑 볼을 주던. 아니면요, 직구, 아리랑.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직구는요, 스킬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팔림이 세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얘가 타자가 못 받아치는 이유는 뭐예요? 뿅! 그죠? 그러니까 팔림이 없는 애들이 뭘 만들어내요?
변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건 속임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고를 왜 스킬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에세이를. 여러분이 말빨이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바로 정보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거예요. 정보. 왜? 여러분은 안 믿어. 그러나 팩트는 믿어.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낯선 사람이랑 일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 할 때 생판 보도 못한 사람이랑 일을 해요? 생판 보도 못한 사람이랑 길도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지인들이랑 일을 하려고 든다고요. 지인들이랑. 그죠? 근데 지인들이랑만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하다 보면. 그죠? 낯선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돼요. 낯선 사람들한테 뭘 얻어야만 해요? 낯선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를 보내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러면 뭘 얻죠? 신뢰를 얻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마다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고급 비즈니스 가보면 시간으로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사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렇게 뭐 까놓고 얘기해서 중저급 비즈니스 맨들 여러분 뭐 턱시도 입고 어디 가가지고 볼륨 댄스 이런 거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야. 물론 나도 못 가봤고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즈니스 저급 사교가 있죠? 양념 반, 후라이 반, 호프에서 사교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교로 비즈니스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급 비즈니스맨들은요, PT 안 해요. PT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네요. 그냥, 김 사장이 뭐 좋은 것 같아. 뭐 이 사장이 뭐 골프 치면서, 그게 골프가 사교야. 골프가 프레젠테이션이고. 우린 그런 걸 못하니까 뭐를 해요? 정보를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 수집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정보 수집할 때 뭐 네이버에 되는 거 쳐봤자 다 맹탕이라고 했죠. 지식인 이런 데다가 정보 수집해봤자 다 맹탕이라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자, 우리가 기초편 조금 리뷰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리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보고서 못 써요. 앞부분이 안 되면 뒤가 안 되고, 이 중급 끝나고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거든요. 고급은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면 페이퍼가 바뀌는 거고, 페이퍼가 바뀌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돼요? 전략적 사고를 해서 사람을 막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일반 비즈니스를 못하는 사람들, 기획서를 못 쓰는 사람들의 정보 정보 조사 방법은 어떤 거라고 했죠? 인터넷. 오케이. 또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문제가 터지면 논리적 사고를 먼저 해요? 창의적 사고를 먼저 해요? 논리적 사고를 먼저 한다. 두 분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기초편을 들었던 분들은. 창의적 사고를 먼저 한다. 논리적 사고를 먼저 하면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대부분 논리적 사고를 먼저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 굴지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해도 다 논리적 사고를 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정보를 찾기 이전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사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 여러분 조사해봤자 답 안 나와요. 여러분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깨끗해야 네이버야. 그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맨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라 할까? 이거 이제, 차라리 이렇게 말할게요. 꼭 기초편을 들으세요. 제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기초편은 아마 당분간 안 할 거예요. 제 스케줄 때문에. VOD라도 듣고 오세요. 그래야 좀 얘기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못 쓰는 애들이나 일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요, 문제가 터지면 그 원인을 찾아. 어디서, 네이버에서 찾던, 어디서 찾던.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못 보고, 사람은 봐야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다 모든 노래가 다 슬프다라는 건
그런 심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조사해봐서 거기서 원인 찾고 거기서 뭐 방법 찾고 이렇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뻔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기획서나 보고서를 보면 막 감동을 주고 교감을 주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 뻔한 말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100장을 써와서 읽어보면 딱 한마디야. 잘하지. 그냥 열심히 하재요. 뭐 이런 거죠. 브랜드 만듭시다. 뭐 이런 말을 나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보고서를 잘 쓰고 기획을 잘하고 제안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자. 그러면 직감력에 의해서 뭐예요? 그냥 답을 알아내. 답을 알아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내. 여러분, 최근 비즈니스의 가장 경쟁력이 스피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해서, 그러니까 남들 다 알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럼 아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남이 몰랐는데, 남은 다 알고 있는데 난 몰라. 그러면 경쟁력 하락이고. 그죠?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먼저. 여러분,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아. 이거 잘 되겠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통찰력으로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 여러분, 그 이유를 찾다가 보면 뭐예요? 너무나 뻔하다고요. 모든 게. 왜? 여러분이 보는 정보는 다 사장님도 다 받고 사장님들은 언제나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는 네이버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골프장에 있는 정보요. 사우나에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이 왜 그 정보를 못 얻느냐? 여러분은 골프를 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급 정보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 있어요. 그렇죠? 술 먹으면서 야 이거 저 회사 뭐가 된대더라. 이런 걸 카페에다가 올려놓지를 않는다고 다. 그렇죠? 딱 보면 알아. 와, 이거 답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여러분의 상품이 있어. 상품의 단점도 있겠죠. 장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파는 거죠. 그렇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한테 팔아요? 고객한테 팔아야죠. 그래 이거 논리적으로 해볼까요? 경쟁사 분석 다 해보았더니 우리 회사의 제품에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결론 경쟁력이 없다? 팔지 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야. 팔아야 돼요. 그죠? 팔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로 침대란 어떤 게 침대죠? 우리 했었죠. 침대의 창의력 사고에서 침대도 했었어요. 침대의 고정적 사고가 뭐예요? 침대라 하면 푹신푹신한 거죠. 그죠? 근데 푹신푹신한 침대를 팔라고 하면 더 푹신푹신하고 더 좋아야겠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니, 기존에 먼저 해왔던 애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사업을 이제 막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난 인프라가 있으면 당연히 나도 직구를 던진다고요. 그쵸? 시속 200으로 던져? 그러니까 2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본력이.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이기려고 하면 220km로 던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20억에 대한 차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2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나는 과감하게 뭐예요? 딱딱한 침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딱딱한 침대 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쵸? 근데 딱딱한 침대도 있잖아요. 돌침대라고. 그게 실제적으로 더 비싸고.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푹신푹신한 침대를 파는 게 아니라 난 딱딱한 침대를 팔아야 돼. 그건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게 되게 많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가 돼서 제가 팔만한 걸 팔게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팔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고용했으니까. 그죠? 딱딱한 침대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팔 거예요? 딱딱한 침대를 어떻게 팔 거예요? 이제 가장 초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딱한 침대가 더 좋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너무 직구죠. 왜 직구예요, 그게? 제가 팔라고 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구를 던진 애들은 이렇게 던지죠.
푹신푹신한 침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봐.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는 다 아파. 비즈니스맨들 허리 다 아파요. 자고 일어나도 뻑적지근하지 않나요? 뻑적지근한 건 침대뿐이도 있고, 어젯밤에 과로한 것도 있고, 어젯밤에 술을 먹어서도 있고, 자세의 문제도 있고, 문제는 수백 개예요. 내가 허리가 아픈 이유는. 그죠? 그죠? 여러분, 푹신푹신한 거에 대한 문제를 선택을 하면 소비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문제점이 있네. 이러면 대안을 선택하겠죠. 대안으로 딱딱한 침대는 어떨까요? 라고 그 다음에 딱딱한 침대에 대한 좋은 점을 말해주면 그건 변화구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왔잖아. 그렇죠? 애티튜드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변화구 던지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직구를 던지려고 하는데 직구는 여러분의 자본력과 직구는 누가 던지는 거야? 돈 많은 애, 학력 좋은 애, 백그라운드 좋은 애. 이런 애들이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직구를 던져도 돼요. 아유, 팔이 좋은데 팔이 워낙 좋으면 변화구가 안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네? 그러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딱딱한 침대 팔아야 돼. 오케이? 근데 딱딱한 침대를 팔 때, 딱딱한 침대에 뭐를 찾아야 돼요? 좋은 점을 찾아야죠. 그죠? 푹신한 침대의 나쁜 점을 강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야죠. 그죠? 즉, 뭐예요? 여러분, 정보조사할 때, 보고서 쓰고, 기획서 쓸 때 맨날 골치 아픈 거 있죠? 뭘 조사해야 돼요? 얼마나 조사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뭐의 부재 현상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가설과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죠? 논리란 결국 뭐라고 했었어요? 논리란 결국 창의의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논리적 사고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이 답을 얻을 건 없다고요. 왜? 논리적 사고가 정말 강력한 무기로 하는 사람은 팔림이 좋은 애들이라니까요. 오케이? 학력 좋고 자원 좋고 인력 좋고 뭐 좋은 애들은요 논리적 사고로 말하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논리력을 동원해서 정답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말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애들은 이걸로 안 되는데 어떤 애들한테 주면요 이거 갖고 막 될 것 같이 만들어버려. 그게 말빨이라고요. 그렇죠? 걔네들은 뭘 찾아내요? 될 것만한 정보만 찾아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고객들이 내 청중이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만 좋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브리튼의 당락이라고 하나 얘기해 드렸죠. 브리튼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당나귀를 놓고 앞에다가 당근을 놓고 짚을 놓고요. 똑같이 넣고 당나귀를 세워놔서 당나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귀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부터 먹어야 될지. 왜요? 다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멍청하면 당나귀가 그러겠냐면 인간도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뭐 사야지 하고 나왔다가 백화점 돌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다 사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사거나 옷을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테레비를 살 때요. 너무 옵션이 많죠. 그럼 못 사. 집을 살 때도요. 너무 많죠. 그럼 못 사. 결국 못 사고 계속 헤매기만 해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정을 내게 하려면 적절히 보여줘야 돼요. 오케이? 어떻게 해요? 싸다 비싸다라는 건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걸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집을 사러 가는데 부동산 업체가 이 10억짜리 집 막 보여주다가요. 8억짜리 비슷한 거 보여주죠. 그러면 우와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 왜? 못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한테 모든 정보, 사장님한테 모든 정보를 주면 계속 뭐야? 그냥 말이 돌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만 주는 거야. 어떤 판단을요? 내가 의도하는 판단. 그쵸? 내가 의도하는 판단. 그 의도하는 판단이 뭐예요? 우리 회사 물건 쓰라고. 그쵸? 그러니까 정보조사는 뭐라고 했어요? 정보조사하는 방법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지만,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뭘 공부해야 돼요? 논리적 사고보다는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일단 답을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 논리적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단 1단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정보력의 문제에 벌써 부딪힌다고요. 그렇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논리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답을 못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직관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직관력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직관력을. 네. 사장님들도 직관력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직관력이 데이터를 보강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직관을 보강해야 돼요? 데이터가 직관을 보강해야지. 직관을 데이터가 보강하면 망해요. 아, 이거 될 것 같아. 그리고요, 될 것 같다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관으로 설득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사장님하고 나하고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직관을 넘길 수만 있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서로 배경과 학력이 같고 감정적 동요가 같은 사람은 직관으로 설득이 돼요. 그죠? 사장님이랑 나랑 너무 친해. 사장님한테 특별히 말 없이 그래.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사장님이 그래. 눈이 반짝반짝해서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하면 뭐예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설득의 끝단계예요. 오케이? 그냥 말만 하면 뭐예요? 그냥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왜? 왜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친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판단 내린 것들 중에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판단 내리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이유를 찾고 행동하세요. 행동을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으세요.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맨날 원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성공을 못해요. 왜?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도 안 좋고 신체도 건강하지 않고, 그건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걔네들은 절대 성공할 요인이 없을 테니까. 그죠?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공부도 못했고 몸도 약한데 대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논리적 사고가 아니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논리화하고 싶어 해. 그래서 뭐예요? 성공 요인을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정보 수집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할 건데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보의 선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창의적 사고. 얘기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향상시켜야 되는 게 뭐예요? 직관력.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얘기해드렸죠? 지하철 같은 데 탔을 때 제 충무로역에서 내린다? 안 내리네? 왜 안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쓰지 않는 근육은, 쓰지 않는 능력은요, 자꾸 없어져요. 자꾸 쓰는 능력은요. 요새 디지털 치매라고 아시죠? 사람들이 번호도 기억 못하는 거. 왜요?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까 뭐 있죠? 성공의 노하우. 노하우가 뭐예요? 노하우. 방법을 안 알려준 게 노하우죠.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방법을 알려줘도 못해. 여러분한테 알려줘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럼 다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되던데? 이래요. 지도 몰라,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러분, 강의를 할 때요, 이 실무자들 있죠? 진짜 그러니까 실무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의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강의에서 뭐 하는데요? 오케이?
강의에서 강의료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강의 안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반대적으로 강사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무에서 떼돈을 벌었으면 뭘 이걸 하고 자빠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실무자들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강의대에 앉혀놓자. 그럼 되게 강의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왜? 한 번도 자기 노하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줘도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하우라는 거예요. 노하우. 강사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은 그런 걸 잘게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다 나눠놓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보고서 쓸 때도. 문제가 터지면 뭐 때문에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다 찾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뭐 때문에 한다면 이 결론이 이 뭐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앞에 원인을 빼버리고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방법을 다 찾아내. 아이디어를 질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양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질로 승부 보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뭐가 나왔다는 게 질로 승부 보는 거예요. 다 끌어내. 그 다음에 뭘 봐요? 선별을 해야죠. 선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선별을 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고객과의 궁합을 봐야 돼. 궁합. 그냥 궁합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알려주면 걔한테는 해가 되는 게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방법이 있는 거고 대기업은 대기업, 삼성은 삼성. 여러분 잭 윌치가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 식스시그마를 도입하면 다 성공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왜? 지휘의 노하우는 지휘에 맞았던 거고, 그쵸? 우리나라의 그 노하우는 꼭 식스시그마를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팀제가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그쵸? 다 뽑아내. 뭐 때문에 뭐가 아니라 다 뽑아낸 다음에 뭘 봐요? 고객한테 가장 궁합이 맞는 거. 그걸 찾아내. 여기까지는 논리적 사고가 하나도 없죠. 그다음 찾아냈죠. 그럼 뭐가 비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답은 여기 있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가운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대부분 제안서 보면 뭐예요? 문제가 터지고 돈 달라는 소리죠. 보통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가 뭐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말 만들라라는 거예요. 말 만들라고. 오케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가 약한 회사야. 그럼 일 안 할 거예요? 논리적 사고로 따져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강한 애들이 일을 잘하더라고. 경험이 많고. 근데 우리 회사는 포트폴리오가 없어. 그럼 논리적 사고로 우리 회사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첫 회사가 되어주세요. 그럴까요? 누가 첫바 딸을 맡고 싶어 하는데요. 그럼 아무도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예를 들어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해주죠. 뭐 예를 들어 내가 광고 대행사야. 광고 대행사를 선별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까놓고 가는 거야.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건 많은 회사들이 기업의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이죠. 그래. 그럼 고객도 그럴 거야. 맞아.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소위 한 회사가 모든 기업의 프로젝트를 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큰 회사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광고의 컨셉이 동일화돼가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란 프레시한 아이디어,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현상으로는 이 부분이 부재입니다. 앞으로 광고에서 뭐를 할 때 가장 독창적이라 할 거는 리스크를 즐기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고객이 이러겠죠? 그래. 우리 회사가 그동안, 왜? 잘 안 됐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날 불렀을 거 아니야. 잘 안 됐던 요인 중에, 안 됐던 요인은 되게 많아요. 사장님이 뺀지를 나서 그러고, 그냥 환경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난 거, 요인은 수백 개예요. 그 중에서 나는 뭘로 선택하게끔 걔를 만들어야 돼요? 니네가 광고가 효과가 안 좋은 건 포트폴리오 강한 회사랑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들은 차별성이 부재된 거지. 그럼 걔가 은근히 그랬죠.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포트폴리오가 없지만 열정이 강한 애들이랑 일해봐.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걔가 뽑겠죠. 근데 그 앞부분에 말이 안 먹히죠. 그러면은요, 포트폴리오 강한 회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쓴다고요. 문제가 터졌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없죠. 그냥 뻔한 말씀. 뭐 경험이 중부하고 뭐 해야 됩니다. 그래. 보통 이 포트폴리오가 없어. 그러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뻔한 보고서 뻔한 제안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되고, 또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독서. 그죠? 독서를 많이 해야만 뭐가 돼요? 수평적 사고가 많이 늘어나서 걸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사고가 변하면, 나폴레옹이 하는 말 있죠? 사고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저는 강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언제나, 차이를 보면 딱 하나예요. 제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 잘 나가는 애들은 못 됐어요. 못 나가는 애들은 착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착하다고요. 기획서를 써도 참 착하게 써요. 순진하게 쓴다는 거죠. 근데 잘 나가는 애들은 참 못되게 써요. 못됐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지네들이 포트폴리오가 약하면 정석적으로 지네들이 하면 안 되는데요. 지네들이 되게 좋은 입장으로 막 말을 막 거려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빨심, 말빨이라고 하죠. 근데 못됐고 착하고의 차이가 있죠. 근데 진짜 프로 비즈니스맨들은 진짜 못됐어요. 어떻게 진짜 못된 게 진짜 못된 건지 아세요? 진짜 못됐는데 이 자식이 못돼 보이지가 않아. 그런 애들이 진짜 못된 애들이에요. 못됐는데 착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지같이 돈을 벌고요. 자선사업을 막 하는 거야. 왜? 진짜 못됐는데요. 욕도 못하게 생겼어요. 자선사업도 많이 해요. 그럼 막 걔를 욕하죠. 그럼 걔가 내가 물어봐요. 넌 자선사업이라도 했어? 또 나 할 말 없거든. 그게 진짜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좋은 프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못돼지시라고요. 착해봤자 답 나오는 거 없으니까요. 못돼지. 일단은 생각을 할 때 못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석으로만 하지 마시고 뭐예요? 변화구를 많이 여러분 변화구는 타자 입장에서 못된 거죠. 그잖아요. 그냥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근데 왜 막 이러고 던지냐고요. 막 이러고 던지는 거 뭐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온다라고 계속 암시 주는 거죠. 그리고 걔가 이렇게 왔으면 쳐야지. 그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헛스윙이죠. 그럼 타자 입장에서 뭐야? 못된 놈. 진짜 잘 던지면, 못되게 잘 던지면 그걸 못된 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걸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죠? 상세적인 건 뭐야? 전술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이 일단은 못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제 충분히 못되게 생각하게 되면 변화구를 잘 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충분히 못되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 못된 거 위에다가 착한 걸 씌우라고요.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내면을 절대 모르게 해요.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웃으면서 착한 척. 돈에 관심 없는 척. 오케이? 팀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척.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척.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그렇지 않을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절대 보여주지 마시라고요. 절대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읽지 못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좋아져요. 그럼 변하고 먹기가 훨씬 좋아. 사기는요, 사기꾼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저 새끼 못됐다 하죠. 그러면요, 쟤랑 일단 아무 일도 안 해서 피해를 안 봐요. 그치? 근데 정말 못된 놈들은요, 못된 분들은, 네, 이게 자기 그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잘 들어가게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하게 경계를 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언제나 뭐 이런 거 있죠? 딴 거 안 하죠? 난 자네를 믿네. 하고 얼굴 이렇게 웃고 다닌다고요. 속은요, 모르지. 걔가 뭔 생각을 하는지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서 쓰고 할 때 부장님이, 야, 이따위로 보고서를 써, 이 새끼야! 막 이러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착한 놈. 지 감정 표현 다 하고 있는 거죠? 착한 놈. 그럼 뭐야, 다음엔? 이렇게 하면 욕은 안 먹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짜 짜증나는, 뭐, 이사나 보고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이, 잘 썼네. 고마워. 하고요.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애매하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 아니, 틀려면, 야, 이거 잘못 썼잖아. 막 때리고 막 하죠. 그러면 그거 애정이에요. 그거 애정이야. 그럼 고쳐서 디벨로핑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무조건 잘했대. 그리고요, 틀린 점, 뭐 한 점 안 알려줘. 그럼 그 사람 욕도 못해. 왜요? 나 보면 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욕을 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딜하기가 어려워, 딜하기가. 그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 같은 분들, 그냥 이렇게 계속 웃고 있는 분들, 내가 도대체 뭐를 해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고단수라는 거예요. 왜? 절대 욕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욕 먹을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 거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은 언제 잘해요. 언제나 잘해요. 그렇죠? 그러나요? 걔가 왜 잘하는지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술 먹여보면 돼요. 술을 퍼먹여보면 본성이 나오거나, 혹은요, 일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버리죠. 시간 없어 하죠. 그럼 본성이 나와. 데드라인을 확 걸어버리면 본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열받게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요, 간혹 가다가 뚜껑이 열려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요, 원래 저런 놈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비즈니스 오래 한 사람들은 데드라인이 걸려도 뭐를 해도 절대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런 이제 그런 걸 알죠. 살아보면 다 안다라는 거죠. 예. 엊그저께 수능 못 봤다고 애들 자살했잖아요. 걔네들이 1년만 버텼어도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죠? 우리가 뭐 대학교 떨어지고 뭐 했을 때 자살하고 싶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뭐 재수를 차라리 난 요새 그래. 재수 한 2년 했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만큼 좋았던 시절이 없었는데. 왜? 가고 보면 뭐예요? 더 끔찍한 시절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걔네들 입장에서 뚜껑 열리는 일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편에 대한 스타디를 좀 많이 하셔야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그 와중에 비즈니스 오셨으니까 비즈니스 라이팅. 자, 여러분, 비즈니스 라이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즈니스 라이팅을 할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팅은 커버리지 하는 게 많죠. 보고서, 제안서, 기획서, 여러 가지가 다 비즈니스 라이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라이팅. 반대로 읽어가면 문학을 하기 위한 라이팅. 문학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요? 감성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형용사, 부사를, 수사어를 많이 써서.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대부분 그냥 돈 벌고자 뭐 이런 거죠. 그죠? 돈 벌거나 아니면은 결국 돈을 벌자야. 그렇죠? 신뢰를 얻는 것도 결국 신뢰를 얻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알리는 거는 보고서죠. 그렇죠? 그리고요. 뭔가 설득하는 거는
제안서죠. 여러분은 비즈니스 라이팅, 보고서 쓰고 기획서 쓰고 제안서 쓰고 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쓰고 있나?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목적. 누구의 목적? 내 목적은 아니죠. 그죠? 내 목적은 아니죠. 왜 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죠.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아, 네가 그렇게 대단해? 그럼 네 목적이 대단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내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니니까 보고서나 쓰고 있죠. 원래 잘 나가는 사람 보고서 안 써요. 보고서 쓰라고 시키죠. 그죠? 여러분, 제안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서를 쓰고 모든 문서를 쓸 때는요, 뭐를 보고 기획을 해야 돼요? 뭘 보고 제안을 해야 돼요? 정보를 보지 마세요. 그럼 뻔한 소리 할 테니까. 이렇게? 환경을 보지도 마세요. 그럼 쓸 맛이 안 날 테니까.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원래 모든 제안과 모든 기획과 모든 사업은 비즈니스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고서를 잘 쓰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야. 보고서를 잘 써서 신뢰를 얻어서 그 신뢰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보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제안을 하고 사람을 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조직의 수장이에요. 오케이? 그 조직의 수장이 그 기업의 문화를 만들거든요. 오케이? 수장이 아니라면요. 내 보고서를 보고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봐야 돼요. 이해되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기획서를 못 쓰고 제안서를 못 쓰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정보를 보고 기획을 해요. 어떤 정보?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뻔한 정보. 뻔한 정보를 보고 기획을 하다 보고 제안을 하다 보니까 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초짜는요, 그걸 이제 아니었구나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봐요. 사람의 뭘 볼까요? 사람의 행동을 봐요. 오케이? 우리 팀장님의 행동을 봐요. 행동은 대부분 마음에 묻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통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면 얼굴 표정이 짜증이 짓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봐. 그래가지고 뭐야? 저 사람이 저럴 땐 좋아하고 저럴 땐 싫어하고 저렇게 경향이 있구나. 아, 그럼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기획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무작정 하면 설득이 안 되니까 정보를 끌어다가 논리를 통해서 나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논리적인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고 인간은 감성적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감성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자기가 감성적으로 설득하고 그냥 막 생각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합리적으로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뭐를 해요?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의 행동을 봐. 근데 행동은 아까 못된 놈이 있다고 했잖아. 못된 놈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동을 컨트롤하는 못된 놈. 그죠? 여러분, 보고서를 쓰려면 우리 회사 팀장님한테 보고서 쓰는 거 와서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서 써서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청와대 대통령이죠. 그죠? 어차피 보고서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게 보고서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능력 있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낫죠. 근데 진짜 잘 나가고 뭐하는 사람들은 못된 놈이라고요. 어떻게 못된 놈? 진짜 못된 놈. 그래서 얘네들의 행동을 보고 기획을 하죠. 그럼 또 틀려. 왜요? 얘 행동은요, 다 위선이거든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행동을 봐도요, 그냥 이렇게 나와, 아유, 우리 사장님 뭐 사람 좋지 뭐. 존경스러워. 이렇게 본다고요. 그죠? 근데, 정보를 보고 하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나아, 효과는요. 그나마.
오케이? 그 2단, 이제 3단계가 뭐냐? 1단계가 정보 보고하는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은 기획서 쓰자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는지 아세요?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쳐봐요. 그러나 2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야, 그거에 대해서 기획해봐 하면 사장님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사장님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를 유추해보는 거죠.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사장님의 심적 상태까지 들어와요. 사장님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하려면 사장님이 훨씬 더 어려울 때 얘기를 해야 돼. 마케팅실의 예산을 증액하려면 마케팅실이 조금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야. 조금 하반기에 회사가 조금 기울었을 때 이때 얘기하면 훨씬 더 잘 먹혀. 그리고 내가 제안하고 그 뒷달에는 보통 매출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안을 하면 무조건 일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갔다가 이렇게 언제나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이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때 제안을 해. 그러면 이렇게 오르겠죠. 일단 그러면 욕은 안 먹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만큼 오르는 걸 이만큼 오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면 사장님은 모든 사람은 그래요. 더 올랐어. 그럼 왜 더 올랐어? 왜 그걸 아는지 아세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왜를 찾아내야 그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KSF라고 하죠. Key Success Factor예요. 그렇죠? 그 왜를 국내 경기로 찾자. 그럼 나는 득이 없는 거예요. 그 왜를 이정훈의 보고로 잡자. 그럼 나는 승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4단계, 이제 거기까지 넘어오는 애들, 그 4단계는 뭐냐? 사장님의 심적 상태도 안 봐요. 왜? 사장님의 심적도 못해? 신뢰. 그림자를 봐요, 그림자. 그림자는요, 절대 컨트롤 불가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장님의 의도도 하지만 사장님의 그런 배경적인 것도 다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갔었을 때 뭐예요? 결정권자를 내가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보고서로. 사장님이 내 보고서를 들으면 사장님을 뭐예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장님을 움직여야 돼요? 보고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부터 100억을 갖고 태어난 애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100억의 사채빚을 갖고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요. 그죠? 그냥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집가식이 부모나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자기 신세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그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그거는 생산적이지가 못해요. 오케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노력하면 다 돼요? 살다 보면 알죠? 이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대통령 될까요? 안 되라는 법도 없겠죠. 근데요, 나는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해요. 난 류인수 씨가 대통령 되는 거에 투자 안 한다고요. 그죠? 그래, 대통령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미국 대통령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고요. 미국 대통령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부시 대통령이 양자로 하면. 부시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류인수 씨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심어놨어요. 그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막강 파워를 물려주죠. 왜 물려줘요? 왜 줘요? 왜 줘요? 류인수 씨한테? 주고 싶어서? 자기가 뭐 하려고, 한국 뭐 하려고 이 사람은 일단 올려버리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선 그런 목적이 없고 그냥 사랑해서로 통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 그러나 낯선 사람들, 타인들끼리는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안 만나죠. 만나요?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자주 안 만나죠. 만나기도 해요.
나보다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만나기도 해요. 그죠? 근데 걔도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걔를 만나면 위로받는 것도 도움이라는 거. 그죠? 전혀 나한테도, 옛날에 뭐 고등학교 뭐 학교 다닐 땐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만나요. 왜? 나 시간이 널널하거든요. 그죠? 근데 점점 일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애만 만나요.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걔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다 뭐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만나요. 오케이? 근데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뭔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도움이 돼서 만나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나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차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티코 타니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겁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돼요. 어디 사장이 티코 타고 다니는 건 그런 건 되게 괜찮아요. 왜? 그건 겸손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애가 티코를 타고 다니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거나 뭐 할 때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저는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뭐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면서 보고서를 못 쓰는 거야. 여러분, 그저께 돌발 영상 아시죠? 돌발 영상 아세요? YTN에서 하는 거? 이번에 지금 태안반도에서 난리 났죠? 이제 해양경찰청장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해양경찰청장 정도 되면은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오케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좀 잡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말리포 주민들은 바다만 보고 한게 얘기를 너무 탐탈스럽고 우리 정부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기 매우 최선을 다하기 또 정부가 책임지고 최선의 상태로 최대한 빨리 여기 다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제목 정답 맞추기. 과대로 단기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다수 인력의 지속적인 참여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지금의 역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조류를 따라서 북서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이 해안 쪽으로 달라붙고요. 북동풍이 불 때는 약간 빠져나오고 지금의 조건이면 지금 여기 동원되어 있는 역량으로서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해상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남쪽으로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하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거짓말하게 가득 힌트를 주고 계시죠? 그건 막는다. 막는 대부분 연안 쪽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해안에 가면 지금 많은 다들 뻘쭘히 하고 있죠? 비용 문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났죠, 이제? 결정해야죠. 나중에 누가 비용을 묻거냐 모든 정책이나 비용을 혼자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못 받는 건 못 받는 것이고 받는 건 받는 거고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고 그건 재판에 맡기는 일이고 필요 없이는 나갈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동원하는 것이죠. 다 동원하시고 관계없이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북으로 확산되는 거 확실하게 막으라 하니까 약을 머뭇거리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두 벌 치고 세 벌 치고 네 벌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충동원하는 것이죠.
방제 펜스 같은 그 성능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사우던 빌려오던. 하지 않도록 총동원하나. 첫날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하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해양경찰청장이요, 안 막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막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좀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보세요. 뜯어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태안반도에 일이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주민들을 만나러 갔죠. 주민들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모든 여러분, 사장님이요, 길에서 만났어요. 야, 그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뭐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사장님은 무조건 직구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가서 했더니 주민들이 그래. 죽겠대. 죽어버리겠대. 그냥 무조건 그러죠. 빨리 막겠다고요. 여러분, 이미 한 국가, 한 조직의 수장이요, 말했어요. 막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민들한테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저기 군산까지도 갈지도 모르는데, 그 태풍 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 태풍 보는 걸 어떻게 하라고 또? 뭐 그게 리더예요? 아니잖아요. 좀 막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을 만난 거죠. 실무의 최고위원장이 딱 와서 하나 있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딱 앉아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뭐부터 말해야 돼요? 뭘 듣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미 주민들한테는 다 얘기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막겠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막아요? 아니죠. 실무자가 막아줘야죠. 실무자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또 봐야 될 게 있죠. 매스컴에서 다 찍고 있어. YTN에서 왔고 KBS, MBC에서 다 찍고 있다고요. 이 보고 장면을. 뭘 보여줘야 돼?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 예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9.11 사태 있었을 때요, 부시 대통령이 늦게 왔어요. 네, 저기 텍사스에 있는 거기 농장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거부터 여러분, 걔도 쉬니까 놀러 간 거죠. 근데 일이 터졌을 때 이미 놀러 간 거 하루 늦게 온 것도 리더에선 아주 나쁜 면이에요. 리더는 24시간 365일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하루 늦게 헬기 타고 왔어. 사람들이 다 그러죠. 쟤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죠. 오자마자. 여러분, 원래 좋은 견해를 받으려면 리더가 답을 말하면 안 돼. 그죠? 리더는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도출해내는 거죠. 근데 부시 대통령이 오자마자 이랬다고. 이건 전쟁이야. 전쟁 선포하고 그건 전쟁이니까 뭐야, 다 쓸어버리겠다고요. 이 안에 뭐 CIA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요, 뭐 의견 제시할 것도 없어. 이건 전쟁이니까. 이건 테러와의 전쟁이에요. 그건 뭐야? 모든 애들은요, 의견 수렴할 게 없어요. 전쟁해야 돼, 이제. 이제 뭐야? 이라크 다 때려 죽여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왜요? 국민들한테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왜? 우왕좌왕 뭐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행정부가 모든 걸 집권하면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죠? 자, 태안도 문제 터졌어요. 대통령이 물어보자. 어떻게 할 거야? 막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면 막어.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쭉 듣다가 예를 들어 예산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못 막는 게 아니라 막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예산을 안 집행해 주면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난 막을 거야. 근데 예산을 줘야 막는다고.
그죠? 그러면 그 뭐예요? 대통령한테 여러분 매스컴에서 찍고 있어. 예산의 문제입니다. 배가 한 척에서 200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빨리 못 막는다가 아니라 이 아젠다가 뭐예요? 빨리 막느냐 늦게 막느냐의 아젠다예요. 정확히 보면. 근데 이거 있죠. 대통령이 딱 하면 해양청사도 그런 게 있죠. 국민들 앞에서 막습니다. 저희 해양진영 이거 못 막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나 지금 해상 상태에서는 한이다 보니까 배가 10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겠죠. 이 상황에서 어때요? 다 하고 있는데 10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10배 주는 거죠. 좋아. 왜? 보여줘야죠. 자기도. 10배 주겠어요. 그러면요. 그건 일이 끝나고 나머지 그 뒤에서 협의하고 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카메라 없는 데서 협의하고 실제적인 문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히냐고 하니까. 파도 얘기하시죠. 막으냐니까 또 뭔 얘기해요? 바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또 막으라니까 뭔 얘기하세요? 비용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승질이 나니까 이래요. 한 벌 치고, 두 벌 치고, 두 벌 치면 네 벌 치고, 네 벌 치면 다섯 벌 치고, 이런 얘기 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없어? 일본에 사오던, 중국에 사오던, 미국에 사오던, 그런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보고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막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으라는 얘기. 여러분이 보고서 쓸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A를 원해. 그럼 A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리고 B, C, D, E, F를 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A를 원하는데 A 안 써주고 B, C, D, E, F를 써줬어요. 그럼 사장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니까 사장님이 안 좋아하는 눈치야. 그래서 D, E, F, K에 계속 써줘요. 그럼 사장님 좋아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삽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뭐예요? 저 자식이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런 건 어때요? 사장님이 원하는 거 A가 사장님이 원해. 그래서 뭐야? 나 A 써줬어. 그리고요. B, C, D, E, F 써줬어요. 그러면 B, C, D, E, F가 뭐예요? 추가 보완이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쓰고 기획서 쓰고 제안서 쓸 때 제일 먼저 뭘 써줘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제가 나한테 뭘 원하냐고요. 그죠? 그거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나한테 뭘 알 거고요. 내가 그 던져준 걸 가지고 걔는 뭐를 할 거냐고요. 그것까지 알아내면 뭐예요? 상대방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학력도 안 좋고 뭐 아무것도 안 좋다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말을 잘하던 글을 잘 써서 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은 어디 있어요? 돈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고서 잘 쓰고 기획서 잘 돈 벌자며. 돈이 어디 있어요? 고객? 어떤 고객이야? 어떤 고객한테 있어요? 돈 있는 고객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2대8이라고 하죠. 모든 자원의 20%가 다 갖고 있어요. 80%는요. 없어. 걔네들 두들겨봤자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주면 돈 있는 사람은 뭘로 해결해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죠. 주먹을 잘 쓰는 사람한테 문제를 주면 뭘로 해결해요? 주먹이죠. 그죠? 그래서 주먹 있는 애들한테 뭐 하면, 주먹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누구를 죽일까? 무조건 뭐야? 얼굴 이쁜 애한테 문제를 주면요. 얼굴로 해결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먹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연애를 원하세요? 돈을 원하세요? 돈을 원하죠. 그렇죠? 돈은요, 길거리에 없어요. 돈은요, 상위 20%가 다 갖고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클라이언트 만나봤자 답 안 나온다고요. 부자 클라이언트. 여러분 다 모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기준표가 어딨어. 고객의 재력이지. 능력 있으면 많이 쓰는 거고 능력 없으면 뭐예요? 작게 쓰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있는 집단은요, 많이 쓰면 쓸수록 퀄리티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선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이 서비스 해주는 건 거의 똑같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거의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시해주면 걔 돈을 풀 테니까,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게 바로 부가가치예요. 매출이 떨어져?
매출이 막 떨어져. 근데 나는 그 문제를 로고로 했어. 너네 회사 로고가 너무 구려가지고 매출이 떨어지나 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로고를 바꾸자. 그렇죠? 로고 바꾸는데 10억. 10억 버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회사한테 로고가 문제야. 그럼 걔도 그렇게 해결하겠죠. 걔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거 저 로고 바꿔주시면 저는 뭐 이거 해드릴게요. 몸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돈 있는 애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애한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돈을 지가 벌라고 들죠. 그게 문제예요. 지가 벌라고 드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돈 못 벌어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보세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지. 자꾸 돈을 벌라고 하니까 계획만 세우죠. 계획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계획이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24시간 돈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거기서 효율이 나와봤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은 그 윗단계고, 사장님은 자기의 한계성을 알아서 24시간으로 할 게 없으니까 24 곱하기 10만을 해서 뭐예요? 내가 혼자 하면 10,000년 걸릴 걸 1년에 끝내버려. 10,000사람을 고용해버려서. 그게 이제 기획적 사고라는 거거든요. 훨씬 더. 계획을 보강해버리는 사고. 그죠? 자, 첫째, 내가 뭐를 해서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두 번째 뭐예요? 더 어려운 게.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돈 없는 사람,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안 다녀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같이 안 다녀. 그죠? 우리는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안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막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이렇게 다녀요. 정 안 되면 등산해도 지네끼리 만들고 다녀. 우리가 등산하는 건 등산을 하는 거고, 걔네들이 등산하는 건 사교를 하는 거고.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기도 더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 애들이 이젠,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회라고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아요. 왜요? 욕먹어서.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을 접근하기도 어려워. 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걔한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말하고 보고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뢰를 받기. 말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서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돈을 벌 거 아니면 폭력을 받으려면 조폭을 만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조폭은 모든 문제를 때려주는 걸로 해결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삼성이랑 일하면 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랑 일하면 돈 떼이는 건 없잖아. 걔네들은 돈을 주는데 뭐예요? 떼이진 않고 확실하게 주겠는데 많이 주진 않죠. 그 대신 국가기관이랑 일을 하면 뭘 얻어요? 신뢰, 레퍼런스를 얻는 거죠. 그걸 기획하고 그거 하는 거죠. 왜? 그거 버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더 큰 놈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면 자꾸 뭘 하려고 드는지 아세요? 보고서나 기획서에다가 여러분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쓰려고 들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죠. 나는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막 이러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객관식이자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이거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주관식이자. 주관식은 문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냥 종이 주고 네가 아는 거 써봐 이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서예요. 그냥 종이 주고요. 써봐. 나한테 뭔 얘기할지. 문제 이거죠.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모르니까 뭐야? 쓸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와 보고서의 대부분은요. 문제의 제기야. 대부분이야. 문제를 잘 주면 문제를 풀라고 들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고, 문제가 없어도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신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고 기획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주고요. 답은 나와 있어야 돼요, 안 나와 있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어야 안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주고 바로 즉시로 답을 주죠. 그러면 여러분은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고맙다. 그죠? 근데 다 문제를 주고 6개월 후에 얘기해 주죠. 그리고 막 거기 안에서 설문조사하고 뭐 하죠. 그러면요. 그런 걸로 다 그게 바로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구로 말을 하면 그게 컨설턴트라고요. 컨설팅은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병원에 가는 순간 여러분은 환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순간 소화제라도 먹고 나와. 영양제라도 하느라 주사 맞는다고요. 왜요? 문제는 여러분이 병원을 가게끔 만드는 게 문제라고요. 의사 입장에선. 그죠?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컨설턴트를 부르죠.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문제를 갖게 돼요. 걔는 문제들의 제공자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뭔 문제지? 그거 자체를 문제로 여긴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서를 쓸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나한테 기획서를 쓰고 나한테 비즈니스 문서를 쓰는 사람의 요구가 뭐고, 두 번째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할 거냐에 따라서 글의 양, 정보의 양, 나 노력의 레벨,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쓰다 보니 나온 게 아니라고. 그건 정말 보고서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도 어떻게 쓰냐면 문제가 나왔죠. 그럼 딱 보는 순간 뭐야? 20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딱 보니까 300장이다 야 300장. 그냥 공기관에다 뭐 제안할 때 300장 20장, 10장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왜? 그건 난 모르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딱 10장. 이 얘기 할 거고 이 얘기 답을 줄 거야. 근데 이게 얘한테 가장 적절해.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디자인 회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디자인으로 풀어요. 디자인 회사한테 전화하는데 디자인 회사가 당신네 회사는 디자인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다고요. 마케팅 회사에 전화하면 모든 문제는 다 마케팅으로 풀고 HR 회사에 전화하면 무조건 HR로 풀어요. 걔네들의 목표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죠? 자, 나 이거고 나 이건 목표는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10장이야. 근데 저 사람은 성실도를 많이 보더라고. 클라이언트.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갑을에. 그러면 20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몇 장으로 써요? 200장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10장은 효율이고 100장은 안 효율이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람으로도 잰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구나. 어떤 사람은요, 이 무식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 보고서와 제안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민간회사, 여러분, 공무원분들은 보고서 어디다 많이 써요? 한글에다 많이 쓰죠. 아래 한글. 왜요? 이 공무원 집단은요, 아래 한글 이렇게 길게 생겼죠. 공무원 집단은 이 수직적 사고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크리에이티브를 제시하는 것보다 보고 체계와 이런 상관들의 이런 걸 잘 수행해야 되는 게 보고서. 왜 그러냐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거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뭐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것보다 안 잘리는 게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얘기를 안 해요. 잘 괜히 튀어서 욕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민간회사는 그런 것보다 뭐예요? 수평적 사고를 좀 높이려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thinking 하자라는 소리죠.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할 말이 많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 파워포인트로 써요. 무조건 파워포인트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넓은 시야와 사고가 필요해. 그런 파워포인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갈 거예요.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로 쓰는 게 좋다고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이 윗선 라인들을 잘 타서 보고 체계를 잘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미 뭘 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돼가고 뭐 이런 게 뭐 이제 뭐 업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게 많죠. 그럼 데이터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글로 가는 거야, 한글로. 근데 한글로 가는데 이게 워낙 재무 쪽이 많아. 그러면 엑셀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글이 좋다. 무조건 파워포인트. 대세는 파워포인트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파워포인트로 기획서 쓰는 법 알려드리니까 회사 가서 파워포인트로만 쓰셨대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대요. 사장님은 파워포인트를 싫어한대. 그럼 왜 그걸 해요? 아, 싫어하는 걸 왜 해요? 왜? 한 조직의 장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와서 지금도 잘했어. 그래서 난 사장 됐거든. 근데 나보다 못난 애가 내가 고용했잖아요. 근데 애가 파워포인트로 해. 그건 뭐야, 얼마나? 그렇죠?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쓰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파워포인트의 좋은 점? 한글에? 문제점. 그래서 대안을 파워포인트로 잡게. 사장님 근데 그걸 엑셀로 잡았어. 그걸 메모장으로 잡았어. 그럼 이제 메모장으로 쓰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팅 할 때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 논리란, 기획서에서 논리가 중요하죠. 논리란 마치 카드의 게임 구성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카드가 구조화되었는가에 따라 내용이 변하듯 논리도 내용이 아닌 구조에 따라 바뀐다고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안에다가 막 이렇게 글 쓰는 걸로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구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 사내기획서는 그래서 구조상 사내기획서는 결말을 앞에다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사회기획서는 결말을 뒤에다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왜 그럴까요? 내용은 똑같아. 내용으로 가는 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진가로 사람을 판단할 것 같아요? 사람의 껍데기로 판단할 것 같아요? 껍데기로.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셨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이 바로 브랜드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저 어디요? 이 자식이 똑똑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거기다 뭘 쓰느냐가 아니라 기획서나 보고서에서 더 중요한 건 누가 보고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강의를 제가 아니라 피터 드러거가 했다고 하면 훨씬 임팩이 좋아.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있는 애가 보고를 하자. 그럼 그 보고서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문관으로 여기는 애가 보고를 하죠. 그럼 그 보고서도 고문관스럽다라는 게 1차 고정관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카드나 뭐 고돌이나 뭐 이렇게 화토 같은 거 보면 화토 같은 거 이렇게 딱 뿌리자. 그리고 이렇게 규칙을 재서 새로 하면 그게 뭐야? 그게 고스톱이야. 그 규칙을 깨서 다르게 하면 섰다가 되는 거고, 그 페이퍼는 정보는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논리적 기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게임을 하고 싶냐, 즉, 내용에 중심을 두는 것보단 구조에 중심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왜 사내 기획서는 결론이 앞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사회기획서는 왜 뒤가 좋아요? 사내기획서는 보통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하면 TFT라도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어떤 결론을 내는 건 어느 순간 회의로 인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들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회의가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회의를 통해서 빽 나타나는 건 없어요, 거의.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회의를 통해서 뭐예요? 인폼 됐고 포멀화 된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사내기획서는요, 대부분의 일을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게 일이 됐고 뭐 했으면.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하면 장황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게 얘기해버려도 다 알아요. 근데 사회기획서는요, 사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 회사 내부의 일을. 그래서 사회 사람들 할 땐 배경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적 지식이 없는데 무조건 이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강압적이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죠. 배경 지식을. 그럼 두고 알이 낫고, 상대방이 배경 지식이 없죠. 그럼 미고 알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기획서를 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를 쓰거나 뭐 보고서를 쓸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나는 보고서 쓰거나 기획서 쓸 때 자판에 손이 올라가야 써진다. 난 그런 좀 증후군이 있다. 자판에 이렇게 손을 컴퓨터 모니터 바라보고 쓴다라는 거죠. 솔직히. 예. 오케이? 나는 앉아서 쓴다. 난 앉아서 기획하거나 앉아서 보고하는 걸 생각한다. 우리 창의력 때 했죠? 자세가 좋아야 내용이 좋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는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쓴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렇게는 안 써요? 아니, 여러분, 이거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을 해주려는 거예요, 해결을. 나는 이렇게 기획서를 쓸 때, 이게 쓰고, 그 다음 장 쓰고, 그 다음 장 쓰고, 이렇게 쓴다. 이게 보통 책 읽듯이 쓴다라는 거예요, 책 읽듯이. 오케이. 나는, 보고하는 사람과, 내가 꼬시려는 클라이언트를 보면, 장수와 보고서 쓰는 방법이 어느 정도 보인다. 오케이.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 증상을 있어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자판에 올려야 손을 한다는 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증후군이 많아요. 근데 그거 빨리 없애세요. 오케이? 그건 정말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쓰다가, 그리고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그건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쓰다가 보니까 늘어났다. 그러니까 쓰다가 보니까 쓸 말이 없다랑 똑같은 거예요. 보고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보고서는 수단이죠. 보고서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장수와 뭐가 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요, 언제나 기획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첫 장 쓰고요, 끝장 쓰세요. 결말은 나왔잖아. 그죠? 조사해보다니까 결과가 나왔다. 조사해봐야 알죠?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전문가란 어떤 사람이 전문가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조금만 더 알아도 전문가 소리 들어요. 텔레비에 나오면. 걔가 얼마나 나보다 더 많이 아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일단 조금 더 많이 한다고요. 전문가란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오케이? 뭐 박사 이런 것도 라이센스죠. 첫 장, 두 장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 힘 주는 거야, 정보로. 오케이? 그리고 언제나 생각은요, 서서 하세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서서 하시라고요. 그래야 생각을 오래 안 해. 다리 아파서. 생각을 오래 해봤자요, 반복하는 것 뿐이라고요. 오케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 앉아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래 생각했다는 소리고요. 누워서 생각하자는 소리는요, 자겠다는 소리잖아요. 서서 생각해야만 그나마 거시적으로 생각해요. 사장님이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보이는 거야. 또 그 자식은 그걸로 해서 뭐 하려고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서야 널리 보여요. 자꾸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터지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우리 기초편에서도 했죠. 프리즌 브레이크에서도 걔 뭐예요? 마이크 스코필드가 고민할 때 앉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서서 고민한다고요. 벽 짚고. 서야 짧고 굵게 생각을 해요. 앉으면요, 그냥 같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반복한다고요. 앉으면. 왜? 앉은 자세가 오래 앉을 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파에서 앉아서 생각하면 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가지만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프레임을. 자, 그래서 비즈니스 정보는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다 보니까 대부분 피라미드로 잡혀요. 오케이?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조가 다 피라미드로 잡히고, 따라서 비즈니스 사고를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프레임워크 배웠죠. 기초편에서. 프레임워크가 뭐죠? SWOT.
STP, 포지셔닝 이런 프레임워크야. 프레임워크로 삼아 정보를 구조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기획서를 쓰다 보면 다 피라미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안 잡히면요, 그건 좋은 기획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비즈니스 띵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피라미드 사고라고 말을 해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음, 이게 피라미드 구조죠? 이 구조에서 느껴지는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칙. 하나. 첫 번째 규칙. 어떤 계층이든 하위 계층의 메시지를 요약해야 되죠. 얘는 얘의 요약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가 최종 요약이죠. 그죠? 얘는 뭘까요? 돈 달라고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이거야. 그죠? 첫 번째 규칙. 자, 두 번째 규칙은 뭐가 있어요? 요 아래 있죠. 요 아래 뭐예요? 그룹 내의 메시지는 논리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오케이? 동일해야 된다고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 회사 동일하죠. 회사로. 그쵸? 사람 얘기하고 동물 얘기하고 곤충 얘기하고 막 이러면 뭐 헷갈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당위성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쉽게 쓰는 방법을 프레임워크 시간에 배웠죠. 논리적 사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3C. 오케이? Foresee, SWOT. 이런 게 뭐예요? 그냥 구조화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SWOT을 쓰기만 해도 뭐예요? 논리적 사고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또 꼭 SWOT을 했다고 여러분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포지셔닝 맵 제대로 그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포지셔닝 맵을 쓰면은 뭐야? 분석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룹 내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순서를 배열해야 돼요. 순서. 대부분 논리란 순서의 문제거든요. 아까 해양청장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했으면 참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많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먼저 튀어나온 것 뿐이라고요. 대부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그걸 떠나서. 자, 그럼 비즈니스적 피라미드적 사고 하나만 보고 우리가 쉽게요.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녹아져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제가 비즈니스 라이팅을 가르칠 때 잘 안 되면 제가 이거를 그려다가 책상 앞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보면서 사고를 좀 피라미드로 정립을 해야 돼요. 아니, 보기만 해도 늘어. 보기만 해도 늘어요. 보지 않으면요, 늘질 않아. 여러분, 일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고,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면 그건 일을 못하는 거야. 걔는요, 절대 일을 못 시켜요. 왜요? 그렇죠. 전문가라는 사람은요, 남보다 더 많이 알고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는 그건 몰라. 일단 많이 알고요. 두 번째, 반복성이 되게 좋고요. 세 번째, 실시간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야. 물어봤는데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뭐해서 나오는 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전문가는 실시간 답변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시간 답변. 왜? 그래야만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냐. 첫 번째만 해볼게요. 사고는 문제나 대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의 순서의 프로세스를 정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기획을 잘하거나 제안을 잘하는 사람은 뭐부터 생각해요? 기획을 못하거나 제안을 못하거나 보고를 못하는 사람은 뭘 먼저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보고자의 생각을 하는 거고, 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보고자의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자기 생각을 맞춰요. 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사장님이요, 마케팅 보고를 받으러 왔어요. 이번 마케팅의 목표는, 매출의 최고 목표는요 30%야.
근데 사장님은 왜 30%를 잡았는지는 몰라.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은 없어. 그냥 사장님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30%는 해야 된다. 30%는 해야 된다. PT를 받아요. 이제 최대리가 PT를 해요. 최대리 50%. 사장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이번에 목표는 50%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30%도 어려운데 50%가 가능하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얘기해요. 참, 저렇게 하니까 50%가 나오지. 근데요, 사장님이 고수라 표정 변화가 없어. 잘했어. 최대리 끝나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걔는요, 반영 안 돼. 사장님은 자기의 의지를 안 바꿔요. 여러분, 사장님 똥꼬집이라는 거 아시죠? 예. 사장님 똥꼬집이야. 왜 똥꼬집인지 아세요? 조직 내에서 나보다 잘난 애가 없어. 내가 최고거든. 그래서 내가 다 부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성공을 하다 보면 자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김대리가 와서 PT를 해요. 김대리는요 32.5%. 오케이? 사장님을 오래 보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딱 보고. 목표는 김대리가 이래요. 이번 연도 마케팅 목표는 32.5% 증가합니다. 거의 스코프 안에 들어왔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들어왔죠. 사장님이 그래요. 맞아. 저게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장님은 뭘 몰라요? Y를 몰라. 왜? Y를 직감으로 알았거든. 그죠? 근데 사장님도 누가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대리가 논리적으로 말했죠. 첫 번째, 국내 정세에는 뭐라고 쭉 했죠. 그러면 사장님이 이랬죠. 그래. 맞아. 내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생각했지. 이래요.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맞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최대리가 맞았어. 진실은 50%였어. 사장님도 틀렸고, 김대리도 틀렸어. 근데, 김대리는 슈퍼 기획자였거든요. 김대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30%를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강화한다면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래요. 내가 놓쳤던 게 저거구나. 그죠? 그 방법을 쓰면 결국 누구 아이디어가 모든 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아이디어죠? 그러면 김대리의 아이디어는 어떤 요인이에요?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보강하는 거죠. 최대리는요,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꺾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사장님은요, 한 조직의 수장은요,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애를 키우지 않아요. 불행히도. 호랑이 새끼 키우지 않는다고요. 안 키워요. 키운다고 말은 해도 안 키워요. 오른팔을 키울 뿐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애가 나를 보좌하길 원해요. 나를 뛰어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길 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모든 보고를 할 때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모든 아이디어를 다 상사의 아이디어에 보강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만 상사가 어떻게 해요?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대리하고 최대리 있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이 미안해 최대리. 당신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최대리를 버리겠어요? 조직의 리더십을 버리겠어요? 이렇게 해요. 대부분 실무에서는. 최대리를 자르고 최대리의 아이디어로 해요. 그렇게 한다고 현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할 때. 그래서 그게 보고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통해 가지고요. 출세하기보단 답 다 가지고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보고를 통해서요. 바로 출세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 보고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훨씬 더 잘 보는 사람이 보고를 잘한다는 거예요. 기획도 잘하고 비즈니스 라이팅도 잘하고. 비즈니스 라이팅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서 뭐예요? 답은 이거죠? 답은 이거야? 그럼 왜 이게 나왔어? 이거 때문에. 이건 왜 나왔는데? 이거 때문에. 이건 왜 나왔는데? 이거 때문에. 사장님이 의심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가 거대해지는 거죠. 그죠? 의심이 없으면요. 2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